안녕하세요. 불같이 독서하는 불독남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말하면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가 말하는 자생적 질서란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게끔 기존의 전통과 규칙들을 존중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위험으로 간주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한 의지적 계획을 내세웠죠. 그렇기에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언제나 사회 안에서 이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빈부격차인데요. 예전에 비하면 세상은 살기 좋아졌지만 상대적 빈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인간 문명의 결과가 빈부격차라니 정말이지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은 결과에 초점을 두었을 때 나오는 말일 겁니다. 가난한 자와 중소기업이 있는 반면 돈 많은 부자와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와 대기업을 공격하죠.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서 약자를 돌봐주지 않는 부자와 대기업들의 책임감이 너무 불이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불평등은 인간의 본능을 통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결론을 만듭니다. 본래 인간의 본능은 문명이 생기기 전에 소규모 집단에서 시작합니다. 이 소규모 집단은 가족관계를 기초로 하기에 구성원들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죠. 하지만 자신의 집단이 아닌 사람에게는 적대적이며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할수록 소규모 집단의 유지는 어렵게 됩니다. 삶의 영역이 커지다 보니 언제까지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하고만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내가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위대한 사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외인에 대한 배척과 적대감이라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억누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인류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주도하는 시절로 다시금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회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를 통해 자생적 질서를 이루어왔지만 정의라는 이름으로 집단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현 시대의 절대 권력이라면 정부라 할 수 있겠네요. 정부는 사회적 정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채 소득 분배를 이루려 하고 공공 부분에 있어 독점하다시피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이에크는 사회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영역까지 깊게 침투하려 드는 정부의 강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결과만을 보고 정의를 판단하는 것은 왜곡된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전체주의, 사회주의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이에크가 말하는 진짜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장의 자생적 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생적 질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의지적 특정 계획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즉, 최대한의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조건을 형성해 주는 일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게임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게임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게임 안에는 엄연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엄연한 규칙을 통해 진행된 게임은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데요. 사회주의의 관점으로 결과만을 보자면 패자는 승자를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 하이에크가 말하는 정의란 게임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진행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누구나 우수한 게임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여건들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점에 대한 정의의 판단은 어떨까요? 흔히 사람들은 독점 기업이라 한다면
나쁜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높고 생산품의 질이 우월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상황이라 한다면 이러한 독점은 건전한 것입니다. 독점하는 그 결과 자체만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한 태도이죠. 물론 독점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을 방해하며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 할 때 이러한 독점은 나쁜 것이 됩니다. 결국 제대로 된 정의를 갖다 붙이려면 결과가 아니라 각 개인의 행동이 올바른지 아닌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이전의 원초적 본능으로 돌아가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일은 문명의 퇴보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회는 이러한 퇴보를 거부합니다. 위대한 사회는 사람들의 도덕적 진보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니 그럴듯한 왜곡된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사회적 정의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로 경제를 계획한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을 분배해야 한다. 이러한 왜곡된 말이 가져오는 것은 곧 사회주의요, 전체주의인 해악 그 자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쪼개어 불쌍한 이웃에게 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생적 질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일반적 이익을 가져오게 만들죠. 부자들이 있기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기업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안면이 없는 사람에게도 일반적 이익이 돌아간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던 인간의 도덕 수준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까지의 수준은 위대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 원동력으로서는 기저에 깔려있는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이기심은 경쟁을 만들고 경쟁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식의 학습과 발견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비록 성공하는 사람과 달리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이것은 정의롭게 진행된 게임의 결과일 뿐, 시행과 착오 덕분에 위대한 사회는 엄청난 진보를 이루게 되죠. 반면 사회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는 어떨까요?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이 사라지기에 이익은커녕 해악만을 가져올 뿐이죠. 위대한 사회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성격의 규칙이 있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사회의 공통점은 규칙이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것이죠. 반면 위대한 사회의 규칙은 소극적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제한된 영역은 아주 작고 좁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을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위대한 사회는 규칙이 소극적이어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죠. 이러한 성격은 민주주의와도 연결되는데요. 민주주의는 절대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민이 주인이라는 주권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는 헌법이 있어 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는 안정장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인간이 원초적 본능으로 돌아가려 하듯이 민주주의도 퇴보하려 합니다. 절대 권력을 막고자 다수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절차가 언제부터인지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자꾸만 비대해지는 정부 권력을 말합니다. 정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표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이익 집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렇게 다수의 표를 받은 정부는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는커녕 합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민주주의는 또 다른 독재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대한 사회는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강조하지만 진화의 길을 떠나 퇴보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옛적의 본능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부당한 차별에 기존의 자유사회, 자본주의를 해체하려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억압되어 있는 본능을 깨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회는 조금씩 해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모든 것들을 왜곡된 것으로 만들고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이에크는 인간 사회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각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선일 뿐, 인위적인 조작과 개입은 오히려 해악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연 상태가 위험하다는 말을 반박하는데요. 왜냐하면 시장 질서는 기존의 전통과 규칙을 기반으로 내재적 비판을 수용한 질서가 존재하기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 속에서 추구된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은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이익을 만든다는 걸 알려주죠. 그렇기에 개인의 자유를 제대로 존중해주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은 소극적이어야 하며 민주주의는 권력 분립을 토대로 독재를 막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이에크는 자신의 저서 법, 입법, 그리고 자유를 통하여 얼마나 자유주의가 중요한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